대지 사용권이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이 301호를 뭐라 한다고요?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에 대한 권리가 뭐가 있죠? 걸어다니기도 하고 주차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요. 알았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분리 절대로 처분을 못하는 게 대지권 등기고요.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요, 규약으로요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규약으로 분리 처분해요. 만약에 분리 처분을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집 산 사람하고 땅 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을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게끔 만들려면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지권 등기. 이걸 만약 안 하잖아요. 그럼 분리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다 전유 부분하고 대지와 같이 분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같이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건물은 등기가 되는데 땅은 아직 등기가 안 된 경우가 있죠. 그래도 어차피 나는 대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받은 경우는 나중이라도 대지에 대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대지 사용권 볼까요? 자,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줄고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 가로묶고 그 위에다가 종된 권리요. 종된 권리. 전유 부분 가로묶고요. 그것을 주된 권리요. 이렇게. 자, 3번은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줄고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는데. 두 번째 줄 규약 동그라미. 규약.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분리라고 되어 있죠. 전유 부분과 분리할 때 분리 동그라미. 맨 끝에 처분 동그라미. 분리 처분할 수는 있다. 뭐로 분리 처분한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줄고요.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의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5번은 뭐냐면 5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지잖아요. 대지요.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아파트 보면 등기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건물에 뭐가 있죠?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요. 301호요. 또 표제부가 또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여기 갑구가 있고 여기 울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 건물에 표제부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표제부에다가요. 표제부하고 이 301호 표제부에다가 등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다? 5번 봐봐. 5번 보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된 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동의 건물 표제부 여기죠. 여기 일동의 건물 표제부죠. 여기에는 전체에는 뭐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하고요. 알겠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여기다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간다. 구분 소유 건물 301호죠. 301호에는 뭘 한다? 대지권의 종류와 뭘 한다? 비율.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뭐요? 종류하고 비율을 하죠. 그래서 종류가 뭐죠? 대부분 대지권 종류는 다 소유권이죠. 때로는 여러분요 지상권이 될 수도 있어요.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 그건 극히 드물죠. 그런 지상권이나 이런 것이 되려면 뭐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데는 연립주택 같은 것은 가능해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다 어때요? 시행사에서 다 뭐를 해요? 시공사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는 대부분이 다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뭘 한다? 비율, 종류하고 뭐하고요? 비율하고 이렇게.
비율은 뭐라고 하죠? 36,925분의 129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어. 등기 보면 그것을 비율이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301호에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일도의 건물 전체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를 하죠. 그래서 보면 전체 이제 토지 쭉 펴져 보면 뭐 몇 평방미터 쭉 1층, 2층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요. 6번을 보시면요.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만 경료받고 아직 지분을 등기하지 못했다. 줄거봐요. 맨 끝에요.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요. 그래서 세 번째 줄,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바, 이것은 뭐다? 맨 끝에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건물만 분양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 대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건물은 먼저 등기되고 아직 땅은 아직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를 하면 된다? 땅에 대해서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7번은요. 7번은 전유 부분 줄고요. 그건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두 번째 줄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경매 동그라미하고요. 전유 부분을 경락받으면 뭐까지 경락받는다?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경락받는다 이런 말.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7번은 보시면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요 되게 간단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주민들이 살려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뭘로 하면, 어느 아파트로 하면 이해가 빠르냐면 복도식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드려야지 이해가 빨라요. 알겠죠? 그럼 복도식 아파트, 요즘은 이 아파트는 각 하나 1호, 2호부터가 각각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복도식 아파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쭉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복도가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1호, 301호, 302호, 303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 맨 끝에 있는 사람 보통 어떻게 하죠? 끝에 있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네 집 혼자 산다고 여기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사실을 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자기는 여기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 별 말이 없어. 왜? 어차피 나 저기 간다 안 가니까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풀어야지 이것은. 근데 여기를 딱 베란다로 해가지고요. 베란다가 아니지 뭐죠? 알루미늄 샤시로 해가지고. 그럼 이 공간 이런 복도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적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또요, 여기 보통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봐. 엘리베이터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요,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한다고요. 여름 같은데 파냐마 바람으로요, 운동을요, 여기를 앞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는 러닝 입고 있잖아요. 파자마 바람으로 앞다리 갔다라고 했으면요, 좀 다른 처자들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민망스러워, 안쓰러워? 민망스럽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에 인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보면은 그 뭐죠? 그 어젠가 뉴스에요 나왔죠. 그 다방 아니 모텔에다가 여자를 고용시켜 가지고 술집을 거기서 술을 마시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경기경찰서인가 급습해가지고 100몇 군데를 잡았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술집에 가서 마셔야 되는데 술집 아가씨하고 손님하고 모텔에 가는 거죠. 그 모텔에다가 해가지고요, 그 술집 뭐 양주 같은 거 쭉 해놓고요, 같이 술 마시고요. 보니까 사진 찍는데요, 아가씨는요 그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뉴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은 그 모텔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다 침투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아파트는 주거의 용도로 분양이 됐잖아요. 그럼 주거로 사용을 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거의 목적으로 분양이 되는데 여기서 술집을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술집하고 있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이 실종된 여자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남자들이요 퇴근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알겠죠? 퇴근은 빨라지는데요, 분명히요 운동한다고 밖에 나가는데 아침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여인네들이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생활에 장애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파트가요, 이게 60평이 이게 60평이에요. 두 개를 분양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아파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가운데를 타버리죠. 이렇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120평이 되죠. 그럼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시공상의 모든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중을 다 계산해서 된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만 강력하네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풍백화점 돼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요,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참이 안 나왔는데 5조는 의무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5조요,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거든요. 그럼 제1항은 1항이 뭐라고 했죠? 1항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죠? 의무. 5조 제1항. 맹내 공동 이익을 침해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 이익을요 침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복도시 아파트에 제일 공동 이익 침해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런 복도시 아파트에다 뭐 놔두는 거? 자전거 놔두는 거. 복도에다 자전거 놔두죠? 그럼 옆에는 자전거 없는 집에서 뭘 놔둬요? 장독단을 또 내놓잖아. 기분 나쁘다고. 자기도 뭐 하나 내놔야 되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장독단 내놓죠. 저쪽에서는요, 그래 우리는 화분 내놓는다. 또 화분 내놓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 보면 이게 난리잖아요. 그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뭐 자전거 치우라고 하는데요, 치운다 안 치운다? 치운 사람 별로 없죠. 자전거는요, 당연히 왜 이거 치우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만약에 술 마시는 사람이요,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알겠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자전거를 파킹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복도의 용도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는요 용도의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용도는 잠자는 것이, 그래서 술집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방금 내가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요, 불법 증개축 금지, 이렇게. 이게 이제 1항이고 2항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43조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구분 소유자요, 건물주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점유자,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서 점유자는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분 소유자가요 43조, 44조, 45조요. 점유자는 46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43조는 5조 1항의 경우고요. 5조 1항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공동이익을 침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요, 제가 부탁인데 할아버지 옷 좀 입고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파자마 입지 말고 무슨 자전거 좀 치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44조는요 5조 1항으로 인해서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해요. 현저.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는 거, 이게 또 붙어요. 같은 5조 1항인데 여기는요 45조는 5조 1항하고요 2항하고요 그 다음에 규약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조 1항하고 2항이고요 규약 위반인데요, 규약 위반, 이것은 뭐 중요하진 않아요. 46조는요. 우리가 임차인들이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43조, 44조, 45조가 이런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요,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구조는요 구분 소유자라든가, 알겠죠? 또는 뭐 관리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반드시 관리인 또는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 말이죠.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요, 할아버지가요 파자마 입고요 아침마다요 런닝셔츠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누구를 보내면 제일 빠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할머니 보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할머니가요 민망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요 가서 누가 가서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그런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할머니 가서 얘기하면요, 들어 안 들어? 잘 듣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니까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 보내는 게 제일 낫겠죠. 서로 싸울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말이에요. 지정된 구분 소유라는 말이 다른 데는 없어. 그런데 44, 43, 44, 45, 46 여기에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알겠죠? 다른 데는 다 뭐란다? 각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는 지정된 구분 소유란 말이야. 지정된 구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의 회장.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요. 자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통상의 집회결이에요. 통상은 과반수 결의를 얘기해요. 과반수 결의로요. 여기는요, 여기는 얼마냐? 4분의 3이에요. 여기도 얼마냐? 4분의 3이에요. 여기도 얼마냐? 4분의 3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요, 뭐란다?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 재판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여기는 소송이란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특히 이 경매는요, 죄송해요. 여기는 5조 1항은 뭐냐면, 5조 1항은 행위의 정지 청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정지 청구. 제발 부탁인데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 언제 꼭 와 이 말이고. 그다음에 결과 제거. 결과 제거는 자전거가 주차돼 있잖아요. 자전거 좀 빼. 자전거 보관소에다가 보관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지 청구나 정지나 또는 결과 제거예요. 결과 제거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냐? 사용 금지를 해. 사용 금지. 왜?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니까 하이 실종된 아가씨들 있잖아요. 여기는 잠자는 데지 니네 술집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아파트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요, 경매를 하는 거야. 경매. 그 집을 경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점유자가 아파트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뭘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죠. 해제. 그래서 해제하고요, 집주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용 금지를 할 때는 4분의 3의 소송을 하고요, 경매를 청구할 때도 4분의 3의 소송을 하는데, 경매는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되고요, 해당 구분 소유자는요, 경락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열받아서 경락을 받아봐.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또 쭉 와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경락인이 될 수 없고 집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은 멀쩡한데요, 새에 들어 산 사람이 또라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지해서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너 인도하고 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딱 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죠, 극히요. 그래서 여기요,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지문으로. 알겠죠? 그런데 지정된 구분소유란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고,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고, 이 사용금지하고 경매는 뭘 한다? 소송을 한다.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셔요. 자, 1번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이죠. 정지 청구 등 이렇게요. 그래서 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와 관리인.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용 금지는요. 사용 금지는 여러분 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관리인, 그 다음에 관리한 집회 계류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죠. 얼마로 지정돼요? 4분의 3. 뭐로서? 소로서. 맨 끝에 네 번째 줄 소로서 한문 나와 있나요? 소로서 맨 끝에 사용 금지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 다음 장이요. 자, 구분 소유권의 경매라고 되어 있죠. 경매는 이것은 뭐냐면 5조 1항 5조 2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봐. 두 번째 끝에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요. 관리인, 그 다음에 또는 관리한 집회 결의가 얼마나 4분의 3이죠. 바로 옆에 줄과 지정된 구분 소유자. 바로 밑에 줄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청구. 몇 개월 이내 경매 신청에? 재판이죠. 6개월 이내 경매 신청이에요. 바로 옆에 해당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누구라고요? 전세권자 임차인이 위반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점유자가 5조 1항 및 2항이죠. 1항과 2항을 위반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관리인. 그 다음에 여기 얼마다? 4분의 3. 4분의 3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렇죠. 맨 끝에 해제 및 인도를 청구한다. 해제 및 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법조문이 되게 복잡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43, 44, 45, 46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로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맨 처음에는 뭐죠? 하지 마. 결과 제거. 정지. 그렇게 다니지 마. 자전거 내려가.
자전거는 이미 있는 것을 없애는 거니까 결과 제거고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정지. 더 이상 하지 마.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사용을 금지하죠. 술 팔지 마. 이렇게. 그래도 계속 팔죠? 그러면 그 집을 뭐 해버려? 경매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요. 사용 금지나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법원에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법원. 이렇게. 자, 그 다음 관리단을 봐봐요. 이제부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관리단은 뭐죠? 관리단 아까 뭐라죠?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그랬죠? 써봐. 거기다가 입주자 대표 회의 이렇게요. 자요, 가운데 줄거예요. 1번의 가운데요. 구분 소유자 전원 줄거요. 두 번째 줄 끝에 설립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당연 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거예요. 관리자는요. 알겠죠? 당연히 설립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냐면 분양대금 완납 줄거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있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줄거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퀄 실질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죠. 돈 다 내고 물건 넘겨받았는데 아직 뭐만 없어요? 등기만 없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도 소유자랑 마찬가지죠. 그 맨 끝에 의결권을 행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을 보세요. 관리인이죠. 관리인 누구라고요? 구분소유자 몇 인 이상? 10인 이상. 선임 하여야 줄고. 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하여야 돼. 반드시 선임해야 돼요. 아까 우리 구분소유자는요, 누구일 필요가 없다? 구분소유자 필요가 없으면 거기까지 줄 것이었어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렇게.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있어 없어? 임대아파트에 여러분,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요, 임대아파트는 다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몇 년? 2년. 관리인은요, 관리단 집회 결의, 선임 동그라미, 해임 동그라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죠. 그 다음에 규약 동그라미, 관리위원회 결의 줄고요. 관리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건 그 규약은 누가 정하는 거죠? 대부분요. 입주자 대표들이 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보통 관리위원회를 둘러가겠어요. 자기를 감시하려고 하는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자, 5번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줄고요. 자, 두 번째 줄이요. 각 구분 소유자는 해임을 법원에서 해임. 법원에서는요, 선임을 절대로 못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해임만 할 수 있어요. 자, 6번은요. 6번은 전유보유. 이거 새로 신설됐어요. 전유보유 몇 개 이상일 때요? 50개 이상. 그럼 50개 이상 보통 보면 뭐죠? 전유보유 50개 이상. 보통 이제 보면 빌라는 조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규모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보통 이제 그 50개 이상이죠. 50개 이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끝에요. 시장한테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알았죠? 턱골시장, 자치도시장, 가치구청장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관청에 돼 있죠. 전체를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왜 그랬어요? 이제 정부가 국가가요 좀 통제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조문이에요. 몇 세대 이상일 때요? 50개 이상일 때, 50세대 이상일 때. 알겠죠? 이제요,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각 구청에요,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이제는요, 그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요, 임시 관리인 선 이것도 신설됐어요. 자, 임시 관리인 선임이요. 구분 소유자, 그다음에 맨 끝에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이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에요. 법원 동그라미. 법원에 임시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요. 그래서 그러면 임시 관리인 선임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말은요, 그것은요, 우리 아까 관리인은 최대 임기가 몇 년이나 범위안에서 규약으로 정하죠? 2년이죠. 그러니까 임시 관리인의 임기도, 임시 관리인은 관리인을 뽑기 위해서 임시 관리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끼리 싸우다 보면 관리인을 선임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임시 관리는 임기가 최대 얼마나 넘으면 안 되겠어요? 2년을 넘으면 안 되겠죠. 원래 관리인도 몇 년인데 2년인데 임시가 2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여러분요, 임시 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없을 때는 임시 관리인 선임 어디에 청구? 행정관청이에요. 주무관 뭐죠? 법원이에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이렇게 가지고 약간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관리는요, 뭐 다른 것은 여러분요 크게 뭐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관리인은 여러분 뭘 하는 거죠?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전체 그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전유 부분의 회장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요, 봐봐, 관리인이 전유 부분을 301호를요, 301호를 만약에 보존하고 계량하고 뭘 한다. 그럼 이것은 이 사람 누구예요? 자기 집 아니면 뭐예요? 옆집 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남의 집을 가서 무조건 자기가 바꾸겠어요? 자기 집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인이 하는 짓은 뭐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 계량 같은 변경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용 부분.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내용이 많잖아요. 다 몰라.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 다 보면은 여러분요, 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용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면 안 돼. 맨 밑에 한번 봐봐. 관리는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이죠.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관리는 그 하나 알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3호예요. 3호요. 1호에 2도 들어가고 3호 봐봐. 3회 2하고 1회 2하고가 새롭게 들어간 것인데 다 공용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죠? 그런데 3회 2는요 이런 거죠.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공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거 뭐예요? 우리가 보면 꼭 이렇게 무슨 그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쓰레기 막 온통 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악취 풍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요, 이 사람이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분쟁 조정을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 이런 것을 이제 뭐 할 수 있다, 공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요하진 않고요. 다른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걸 다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서는 뭐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전유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표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고요. 대표권은요. 그래서 대부분 선예제 3자가 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매년 1회 아니에요. 1회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1회 이상, 알겠죠? 보고해야 돼요. 1회 이상. 아시겠죠? 회계감사요. 그러면 이 회계감사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회계감사가. 알겠죠? 그래서요, 지문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회계감사가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기는 있죠. 그래서 회계감사가 번조가 이제 신설이 2020년 2월 4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회계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나요? 자, 한번 보시죠. 전유부위 몇 개 이상? 150개 이상. 150개 이상. 여기는요, 뭐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끝에 다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 회계감사는 이제 150세대 이상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다 거의 다 150세대 되지 않나요? 알죠? 그때는 이제 매년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요. 알겠죠? 다만 얼마가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요. 이번 올해는 받지 맙시다. 그럼 안 받아도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요. 회계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연도는 그러지 않. 연도. 올해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연도는 그렇죠. 안 받아도 된다. 얼마가 결의하면 3분의 2. 근데 몇 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돼? 150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봐봐. 3번. 50에서 150개. 맨 위에는 150이었죠? 이런 50에서 150개예요. 50에서 150개 있을 때는요, 얼마가 관리는 구분 소유자 얼마요? 5분의 1 이상이 연소로.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나중에 놔두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뭐 우리가 대기업 점포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1번 하고요, 그럼요 3번을요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요, 관리위원회 한번 보세요. 관리위원회는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아까 두어야 한다,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다,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왜요? 관리위원회는요 규약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약이란 말이면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약은 뭐다? 채권이다.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관리위원회 규약 동그라미 맨 끝에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안 돼요. 관리위원회는 뭘 한다?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누구도 될 수 있다? 임대아파트도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위원회는 뭐요? 관리인을 뒷조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만 뽑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만. 알겠죠? 그래서 누구만 뽑는다?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줄고요. 맨 끝에 선출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4번 봐봐요.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관리인은 그러겠죠. 지를 감독하는데 지가 위원이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관리위원회는 뭐 한다고 했죠? 관리인을 감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인이 위원이 되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규약하고 집회죠. 규약은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2번. 규약의 설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요. 설정, 변경, 폐지죠. 4분의 3이에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4번은요 규약에 원래 들어간 거, 규약에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는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한 게 좋아요? 그냥 분양한 게 좋아요? 그냥 분양한 게 좋아요? 상가 분양할 때 업종을 지정한 게 좋아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지정하는 게 훨씬 낫죠. 업종을 지정해야죠. 요즘은 업종 지정 안 해주면 막 똑같은 건물 안에 김밥집이 2개, 3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알파임을 가지고 한번 보죠. 알파임 보면 상가가 어마무시 많죠. 상가가요. 그럼 만약에 이게 알파임이 왜 상가를 이렇게 많이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여기 안에서 3,000세대 정도 되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자기네끼리. 그래서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저쪽이 이제 유럽풍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쇼핑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대로요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에 마땅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공간이요. 아파트를 다 짓기에 지금 좀 경사가 져가지고 이게 마땅치 않고 그냥 공간으로 유휴공간으로 놔두기는 너무나 그렇고 그래서 일단 상가를 그래서 많이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업종을 지정해서 만약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 부동산, 여기 부동산, 여기 부동산.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한 5개 정도, 5개도 많죠. 5개면 600세대잖아요. 6, 5, 30, 600개니까 5개도 많죠. 한 4개 정도 이렇게 업종을 지정해 3개나 4개 정도요. 업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요. 1000세대면 너무 많고요. 4개 정도 업종을 지정이 가장 낫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500세대를 가지고 아파트가 있어도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요 500세대보다는 그래도 좀 더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하려면요 한 4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베이커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치킨집 하나 하고요. 세탁소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죠. 학원. 중고등학생 학원이 한 2, 3개 이렇게 있어. 거기는 3,000세대면 상당히 사람이 사니까요. 초등학생도 있고 그러니까요. 학원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도 하나 있고요. 뭐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부동산이 만약에 4개만 들어간다 그러면 저기가요.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상가 분양가가요. 상가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이다 하면은 아마 업종을 지정이 됐으면 한 6, 7억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상가예요. 상가의 지금 분양 가격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요. 그거를 분양 받아야죠. 왜요? 그 정도 해가지고 3,000세대고요. 한 4군데 정도만 아파트 부동산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당연히요. 그 부동산요. 먹고 사는데 100년이 지나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만약에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받았다 그런다 하면 저거는 평생이요.
평생 뭐죠? 그 연봉이요 어느 정도가 보장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상가가 뭐죠? 부동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니까 분양가가 좀 낮아지면서 상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요 상가로서 어떤 가치성을 나타내려면 상당히요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겠죠. 저기가 되려면 앞에가 이제 종합병원도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종합병원이 생기면 거기에 그 뭐가 생겨 장례식장도 생기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건 옛날 말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 장례식장 같은 거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하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사실은요 요즘 그 뭐요 그 뭐 큰 병원들 같은데 옆에가 장례식장이 있다고 해서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장례식장만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장례식장에 가는 게 병원 안에서 밖으로 딱 숨어 있으니까 사실 누가 그걸 잘 인식을 하나요? 거의 잘 못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남양주 같은 것은 대형 병원이 없어가지고 대형 병원이 아마 들어오면 좀 더 저기가 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렇게요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했는데요. 이쪽에서 뭐죠 분식점을 하는 분이요 보니까요. 중개사들은 그냥 시원한 데서 이렇게 있고요. 뭐 계약서 났으면 돈 얼마씩 벌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냥 뭐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는데 얼마 안 되는데요. 나도 부동산 하겠다 갑자기 업종을 변경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이 사람한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한다? 그러면 단전이 뭐죠? 단전호흡 알겠죠? 그래서요 단전해버려. 그래서 전기를 끊어버려. 그리고 무릎 끊어버려.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순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전기를 끊고 무릎 끊냐 이 말이지. 네가 마음대로.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그래서 아파트가 상가라는 거에서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잖아요. 분양가격도 높고요. 그 사람들한테 독점 이익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또 분양가를 높게 들어간 사람은 그만큼의 독점 이익을 보고 실제 상가 분양보다 2배, 3배를 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불법행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복잡하긴 해요. 만약에 그럼 업종을 변경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둘이 친구예요. 야, 부동산이 잘 되니까 너도 부동산에. 그건 안 돼요. 왜냐면 해당 경쟁하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들 있죠? 만약에 4명이 있다 그러면 이 4사람이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업종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아무도 안 해주죠. 그래서 업종 변경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은. 알겠죠? 그래서 업종을 지정해서 이것이 요즘 아파트들이 세대가 저 정도 세대가 되면 저쪽에서 어떤 컨셉을 해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정도 세대가 돼가지고 앞에다 상가를 좀 더 예쁘게 지어가지고 업종을 지정해서 아마 했었으면은 저기에 있는 지금 상가 밖에 있는 뭐 나머지 상가들 있잖아요. 그 상가들 분양 가격을 빼고도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아마 2배,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세대가 여러분 3,000세대면요. 여러분 정말 상당한 세대예요. 3,000세대가 여러분요. 적어도 3인 가구만 살아도 3인 3명이 살아도 10,000명이 사는 거잖아요. 4명 사면요 10만 명이 사는 거잖아요. 아니지 10만 명이지 10,000명이 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요 상당히 큰 거. 여러분 호평동이 몇 만이냐면 5만이거든요. 호평동 전체가. 근데 저기 3인 가구 하면은 9,000명, 10,000명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단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는 상가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작업자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당히 좋은 입지 요건인데요. 저는 뭐 한번 가봤는데 어디 잘 모르니까 상가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안 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요 부동산만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요, 아까 보시면 이제 그래서 4번이 그거예요. 집합금에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 줄고요. 그다음에 단전 단수 줄고요.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 관리단 집회죠. 관리단 집회가 뭐죠? 입주자 대표 회의. 지금 뭐라고 했죠? 정기죠. 정기. 매년 회계년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매년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이렇게. 소집 하여야. 왜 정기는 하여야 해? 임시는 할 수 있다요. 임시는 2가지예요. 관리인 또는 5분의 1 이상,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관리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인이 2번째죠. 관리인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이렇게. 알겠죠? 자,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요. 그 다음에 4번인가요? 4번은 관리단 집회요. 이제 4번 보세요. 4번은 관리단 집회는 전원이 동의 줄고요.
우리가 전원이란 말은 여기서 한 번만 나와. 저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 절차는 뭐냐면 일단요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를 해야 돼. 우리 뭐 때문에 회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해야 돼. 다른 건 결의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전 의원이 합의를 하게 되면 굳이 그런 짓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같이 모여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5번요 의결권이죠. 의결권과 뭐라 했죠? 지분 비율 이렇게. 6번은요 전유 부분을 줄과 여럿이 공유죠. 그러면 그때 의결권을 행사한 1인을 정해야 돼.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301호가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그걸 2억씩 주고 6억에 샀단 말이죠. 그러면 회의가 있으면 한 명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가요 자기가 나간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야 돼.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한 사람을 못 정하죠. 그럼 과반수 결의로 정하는 거예요. 과반수 결의도 안 되죠. 그러면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큼 행사를 못하는 거야. 각자가. 알겠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7번 봐봐요. 서면 줄고요 전자적 방법 줄고요 대리인 줄고요. 요즘은 여러분요 인터폰 같은 데 보면 그 앞에요 모니터에 보면 다 지금 뭐죠 자기의 어떤 의사도 결정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주차 확인 같은 것도 다 되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의 아파트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요즘 거의 아파트들이 다 뭐는 다 있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찬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죠 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걸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직접 관리사무소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또는요 내가요 외부에 출타 중이에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면이나 그다음에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가 동의하면요 5분의 4. 5분의 4 이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 보통 어떻게 하죠? 서면을 하겠죠. 옛날에 좀 된 아파트들은요. 최근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죠? 전자적 방법을 하겠죠. 최근의 아파트들은요. 그런데 보통은 또 하나만 가지고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컴퓨터 잘 아무리 신설 최근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뭐 하겠죠? 혼합하겠죠. 그래서 혼합해서 이 사람들의 의결권이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은 집회를 해가지고 결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분의 4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알겠죠? 보통은 서면을 하든지 전자적 방법을 하든지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섞어서 하든지 아무튼 5분의 4 이상이 결의를 하면은 어떠한 의결권에 대해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통은요 관리자는 집회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지금 뭐라 했죠? 전원이라고 했죠. 소집 절차 생략. 지금요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5분의 4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공용부분의 변경 얼마죠? 3분의 2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용 부분도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면적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다? 4분의 3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5분의 1 임시 관리자 집회, 3분의 2 공용 부분의 변경,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면적의 차이가 변경이 있을 때는 얼마? 4분의 3. 그다음에 또 5분의 4는 지금요 여기 5분의 4 맨 위에 거 소유비 절차 생략 전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5가지 종류 이것을 특별한 결의라고 하고 특별 결의. 그 외에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우리 법에 보면 관리단 집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것은 과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5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전원 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 빼고는 나머지 관리단 집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결의는 얼마라고? 과반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10번도 아직 10번은요 옛날에 바뀌었는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맨 끝에 박스에 결의 취소의 소 이걸 박스에 여러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결의 취소의 소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규약 우리가 이제 그 관련 집회 결의가요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2가지예요.
하나는 6개월, 하나는 1년이에요. 이런 안날이 더 짧아요, 한날이 더 짧아요? 안날이 언제나 짧다고 했잖아요. 안날이요. 우리가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은 안 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결의 취소에서도 그 결의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규약 등의 현저히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그것을 결의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안에 그 결의가 잘못됐다고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시험에 우리 나온 적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한 날과 안 날이다. 한 날은 몇 년이다? 1년. 안 날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구조의 담보 책임. 우리가 이제 이 담보 책임이 한때는요 계속 시험이 났었죠. 가장 이제 중요, 내가 말했죠.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 중요하고요, 대지 사인권 중요하고요, 담보 책임 중요하고요, 재건축 결의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은 기존에 났던 고전적인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올해요. 법이 많이 바뀌어서 뭐 중간중간에 뭐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감사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만 가지고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없어.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 중에서 이것저것 지문으로 해서 나오니까 중요한 지문들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조는요 담보 책임인데요, 이 담보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 분양자예요. 분양자하고 시공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분양자만 책임을 져요. 지금은 시공자도 책임을 져요. 우리가 22개 4회인가 5회인가요? 시험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시공자는 분양 책임이 있다. 틀린 거 나왔거든요. 그래 우리가 10월달 그때도 한 10월 30일 정도 시험 쳤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12월 초순에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공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요 다른 어떤 기초문제 오면 바꾸지 않으면은 그것이요 아마 계속 답으로 나갈 수 있어. 시공자고 분양자가요 다 책임을 져. 자, 두 번째는요. 자,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유 부분하고요, 보통 담보 책임은 10년이잖아요 주요 부분은요, 공용 부분하고요,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먼저 누구하고?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둘 다 책임을 진다. 하자 담보 추급이란 말하고 하자 보수 청구라고 다르단 말이죠. 하자 담보 추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그럼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손해배상은 뭐예요? 손해배상은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건물이 분양받은 사람이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 최초 갑이고 을한테 팔고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 지금 병이에요. 그런데요 옥상이 금이 가가지고 비가 새. 그래가지고 천정이 주저앉고요 벽지가 다 젖었어. 그러면 천정을 다시 해달라고 하고 벽지를 다시 발라달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 수리하는 동안 3일 동안요 호텔에서 잠을 잤어. 호텔에 자는 숙박비용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이 손해배상은 분양받은 갑이 청구한다, 그로부터 산 을이 청구한다, 현재 소유자 병이 청구한다. 누가 이걸 청구해야 되죠? 이 비용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에요.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병이 청구하는 거죠. 그것을 손해배상을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요. 현재의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 누구다? 병이다, 병. 현재 구분 소유자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현재 구분 소유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추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 10년인데 언제부터 10년이다? 한 번은요 6월 1일 날요 6월 1일 날 비가 와가지고 한 번 빗물이 샜어. 그래서 술이 다 했어. 그런데 8월 1일 날 또 장마가 되는데 또 비가 온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6월 1일, 8월 1일 각각 따로따로 진행한다. 손해가 6월 1일 한 번 있고 8월 1일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알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 하자 담보 추급이라는 것은
하자 담보추급은 손해배상을 얘기해. 손해배상은 채권으로서 특정인에게 청구해. 그래서 현재의 손해 입은 자가 청구해. 그것을 현재 구분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 그러면 각각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구조요. 구조는 누구냐면, 자,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자 줄고요. 자, 건물을 건축한 자, 시공자 줄고요. 맨 끝에 담보 책임을 진다. 우리가요, 이런 봐봐. 우리는 집합 건물이지, 건물. 말을 잘 봐. 건물에 대한 하자지, 권리에 관한 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하자에 관한 것이지 권리의 하자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상 하자 X, 그 다음에 미수인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요 15회 때 시험이 나왔어. 15회 때 그래서 이거 15회 때 이 3번 때문에요 전원 정답이 전부 정답이 됐어. 전부 정답. 왜 전부 정답이 됐냐?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분양받은 미수인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하잖아요. 그러면 유리할 때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약정은 무효라고 그때 났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자, 4번은요 하자 담보 추구권 줄고, 그다서 손해배상 청구권. 누구한테 기소한다고? 두 번째 끝에 현재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 알겠죠? 현재 동그라미. 자, 5번 손해배상 청구에 뭐라고요? 하자 담보 추구권. 누구한테? 기억의 두 번째 줄. 누구한테?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 자, 제 구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무슨 책임이다? 법. 바로 밑에 법정 책임. 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에. 왜 소멸시효다? 손해배상 청구권 동그라미. 우리가 형성권하고 청구권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제척기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형성권은 뭐라고? 제척기간. 청구권은 뭐라고?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그렇죠? 10년. 문제는 디귿 맨 끝에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6월 1일 하자, 8월 1일 하자면 각각 별개로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자요 6번은요 여러분요 누구죠?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관리 주체, 그 세 가지를 줄거 봐. 현재 입주자가 현재 구분 소유자죠. 그 다음에 누구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죠. 관리 주체가 뭐죠? 관리 사무실이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 사람들은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보수. 하자 보수는 청구. 하자 보수. 뭐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자 보수 청구.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하자 담보 추구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자 담보 추구권을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 하자 보수 청구. 보수 청구는 봐봐. 아파트가 비가 새면 내가 가서 그 입주민이 가서 얘기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신축 아파트 혹시 그 입주 처음에 해보면 뭐를 해요? 하자 있으면은 관리사무실에서 빨리 신고해 달라고 하죠. 관리사무실 쭉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시공사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시공사에서 다시 다 점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죠? 뭐죠? 관리사무실. 보통 관리사무실 하지. 이때 이 당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같은 사람들은 뭐 거의 뭐 큰 힘이 있어 없어. 큰 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힘이 없죠. 그런데 여기 알파임은 참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각 상가 건물에 간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간판을 다 떼내고 자기네가 뭐 유로풍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간판 뭐가 있나 봐요.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뭐 간판비를요 다시 주고 간판은 다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럽이죠. 알겠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거기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이죠. 그래서요. 아무튼요, 그렇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요. 재밌는 말은요. 이런요. 디귿 한번 봐봐. 아닌데. 전속기 8번 8번을 봐봐요. 7번 봐요. 7번은 이런 봐봐요. 이런요. 우리가 도급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비교를 해요. 도급에서는요. 건물이 완공을 했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하자가 있잖아요. 이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계약을 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건축업자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놈이요, 건물 잘못 짓잖아요. 그래도 한 번 건물이 완공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자 보수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손해배상 외에는 뭐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지를 못해요, 계약을. 그런데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선시공 후 분양이 아니고 선분양 후 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딱 보면요, 어떤 형태냐면 내가 돈을 줘가지고 물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완공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분양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해지를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면 아파트의 경우는 원래는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건물을 먼저 지어서 분양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선시공 후 분양이 원칙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분양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다른 여러분 건물 있잖아요. 해지 못해. 여러분 유명한 그 사건이 얘기 한번 했잖아요. 관악 지금 대학동인데요. 관악 청소년 회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청소년 회관은요, 재수없게요. 내일 서울시장 가가지고 오픈식을 크게 한다고 해서 관악 청소년이 되게 커요. 그런데요, 오픈식 한다고 내일 이제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일요일인데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럼 억수가 쏟아졌는데 그게요, 지하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1층까지 다 차버린 거야. 1층까지 다. 비가 빠지는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위에서 그냥 건물이 그냥 한기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때요? 그대로 막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건물마다 다 틈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계약 뭐예요? 해지를 못. 뭐좀 뉴스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준공식도 못한 건물이에요. 그렇게 하니 나중에 어떻게 땜질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쓰고는 있죠. 근데 뭐 그 건물은요, 국내에서 가장 안 좋은 건물이고요. 비가 왔는데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그냥 1층까지 다 차버렸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요, 모든 데서 다 건물이 비가 샜단 말이죠. 그래도 도급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은요, 아파트는 분양받은 것이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요, 우리 가끔마다 아파트 하자 있는 아파트도 나오잖아요. 하자 있는 아파트. 그래서 거기 보면 벽돌을 딱 한 장만 돼가지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벽돌을 딱 한 장만 돼가지고, 벽돌 한 장만 딱 돼가지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다 들리는 거. 왜 나오는 거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뉴스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해치하잖아요. 하니까 그냥 벽돌 한 장만 딱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요, 본인 뭐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어떤 아파트는 저쪽하고 이쪽하고 화장실 맛보고 있나 봐요. 화장실 틈이 벌어져가지고 건물이 좀 기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저쪽하고 화장실 할 때요, 저 볼일 보셔요. 먼저 그러면 나는 좀 이따 샤워할게요.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해 가면서 이렇게요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따뜻하면 잘 나와요. 우리 잘 나와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머리 감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럼 지금 발 씻을게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래도 그런 아파트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해지하는데 해지한다기가 딱히 뭐가 있나요? 이미 다 끝난 거 가지고 누구한테가 돈을 받아요? 참 문제죠, 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은이 보면 니은 봐봐요. 전유 부분 줄고요. 전유 부분은요, 두 번째 줄이요, 인도받은 시점부터. 그다음에 맨 끝에요, 제척기간 진행이에요. 3번 디귿 줄고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했다가 분양 받잖아요. 임대 아파트 같은 거 5년 8년이면 저기 있는 그 부영은 몇 년이죠? 저기 끝에 큰 세대 있잖아요, 대단지. 거기 몇 년이죠 거기가? 보통 10년 아닌가요? 거기에 8년 10년? 원래는 옛날에는 임대 아파트 5년이었거든요. 아니요, 5년인데 저기가 아마요,
저기가 그냥 부영에서 그냥 일반 임대 아파트처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부영은 그냥 임대 아파트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 아파트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되게 잘 지은 거죠. 분양 아파트로 지었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럼 처음 하면 분양가 너무 세니까요. 기간을 8년인가 10년인가 이 정도 늘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 1년마다 아마 700씩인가를 증액을 하죠. 이렇게 분양 보증금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때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 조금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게끔. 그냥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다른데 일반 임대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내려면 보통 5년이었는데 그 부용에서 그냥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하는 개념이 되게 사람들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지은 거예요. 아마 저 부용 사는 사람들 잘 지어지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어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대신 기간을 좀 더 장기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을 그럼 매년 700 정도가 800 정도가 보면은 1년 하고 들어갈 때 한 5천 정도 얼마 주지 않나 3천이 얼마 주지 않나요? 그럼 보통 1억이 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요 조금 8년이나 10년 이렇게 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자담보채권은 보통 하자담보 보수청구는 보통 10년이고 10년. 10년 언제부터 10년이냐 이 말이죠. 분양 받을 때부터 10년이냐, 최초 임대 아파트에서 인도 받을 때부터 10년이냐. 그러면 최초 8년이라고 해봐. 그러면 8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받으면 분양 받을 때부터 10년이다.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수리한다. 말이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양 받을 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최초 인도시. 이게 우리 시험에 지금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다. 문제는요. 니을하고요. 디귿하고 니을을 비교해야 돼. 하나 디귿은 뭐죠? 디귿은 니은하고 디귿은 전유 부분이에요. 니은하고 디귿은 전유 부분. 그다음에 니을은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러면요 혹시 처음에 분양받은 아파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한번 가봐. 엘리베이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보통 임시 사용 허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임시 사용 허가. 왜냐하면 일단 임시 사용을 허가를 해야지 30층 아파트 물건도 나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임시 사용 허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 검사일 줄고요. 임시 사용 승인일 승인 줄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 검사라든가 임시 사용 허가일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냐면 전유 부분은 임시 사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렇게 해서 틀린 것으로. 그건 좀 심하죠. 전유 부분은 인도시부터. 공용 부분, 복도 계단, 공용 부분이 뭐죠? 엘리베이터를 보면 돼. 엘리베이터는 언제라고? 사용 허가 또는 임시 사용 승인. 알겠죠? 임시 사용 승인, 사용 검사일,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다. 근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 뭐라고 나왔다고요? 공용 부분인데 인도시부터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전유 부분인데 뭐라고요?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 우리 시험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요. 잠깐만요. 이것을요. 쉬었다 해야 되는 건지요? 그냥 해야 되는 건지요? 여러분요. 이거 애매하네.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처방전 가지고 계시죠? 처방전에요. 집합권모법 뒤에 보면 집합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